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말복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함께할 장차관에 대한 인사가 오늘 단행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 개각이었고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배치되는 등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현 정부 출범 원년 멤버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 가운데 야당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무너뜨린 개각이라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개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곧 열릴 예정인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죠. 이 개각에 담긴 의미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무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찌 보면 기정사실화돼 있었을 정도인데, 자,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소폭 개각인데요. 개각 규모가 이렇게 작아진 이유 뭘까요? 당초 개각 규모를 놓고 적어도 4개 부처 정도, 많으면 8개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정작 결과를 보니까 3개 부처의 개각에 그쳤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줄곧 장관직을 했던 원년 멤버라 그러죠.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그리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 교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개각이란 말이 나오고 보면은 항상 공직사회가 술렁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치 보느라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공직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개각 이야기로 이렇게 관가가 뒤숭숭할 때 인사를 단행을 해서 공직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동안 새누리당 전당대회 통해서 새 지도부 꾸려졌고 그리고 광복절, 사면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지금이 개각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교체가 당초에 점쳐졌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리고 이기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이 됐는데 아무래도 창조경제 그리고 노동개혁 같은 그런 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는 그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장관을 유임시키는 게 낫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면 업무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일을 맡기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그 새로운 사람을 발탁했을 경우에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혹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낙마할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 그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당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 개각의 규모를 줄여야 했던 이 박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개각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뭐 좀 새로운 신선한 동력을 얻는다든지 분위기를 좀 쇄신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한 개각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원래 이제 개각을 앞두고 나면은 청와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계의 주문이나 희망, 요구 이런 것이 전달되게 마련이거든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탕평 인사해달라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거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좀 개각의 규모가 중폭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정 운영력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었죠. 하지만 대통령의 선택은 꼭 필요한 부분에 그런 개각만을 단행을 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국정 쇄신의 요구를 좀 외면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야당의 지적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인사 국정 쇄신을 한다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아 왔어요. 네. 그래서 임기 1년 6개월 가량 남겨둔 지금 상황에서 뭐 새로운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국정 과제들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전문성이 꼭 필요한 곳에는 2명의 그 관료 출신 장관들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부서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이렇게 내정하는 선택을 한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번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조윤선 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 했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미 역임했죠. 이번에 또 발탁이 돼서 세 번째 발탁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요.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교체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리우올림픽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주무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그러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책임 장관을 잘 교체를 안 하거든요. 아니,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전격적으로 교체한 걸 보면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박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네.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 네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문화 융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지만은 그렇죠. 국정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아하.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것으로 비하하는 신조어 확산 이런 걸 차단하지 못하는 책임을 물은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네. 정치인 출신 그리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조윤선 장관을 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조윤선 장관의 앞으로 과제는 명확하죠. 물론 이제 문화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 융성을 일하는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이고 또 앞으로는 그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잘 알리는 그런 과제가 조윤선 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페라에 대한 책도 낸 그런 분인데 그렇습니다. 문광 국회 네. 문광위 활동을 토대로 문화가 답이다. 이런 책을 쓰기도 있었죠. 그래서 워낙 뭐 문화주의자긴 하니까 결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국정홍보 부분은 생각 못했던 대목을 탁 짚어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해온 이 소위 장수장관이요. 두 장관은 교체가 됐고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만 유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외교 안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북핵 문제 또 사드 배치 문제로 이렇게 한반도 주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윤병세 장관을 교체한다라면은 주변국에게 잘못된 그런 시도들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을 계속 유임시킴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겠다. 네.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아주 굵직굵직한 정상회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박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예상돼 있고요. 또 그거 마치면은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이죠. 네. 그런 큰 회의를 앞두고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 개각과 동시에 자, 청와대 내에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이번 인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이번 인사 검증의 책임자가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를 보면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거친 분들 그리고 정치인 출신 비교적 소폭을 하면서 네. 그 인사검증의 역할을 아주 축소시켰다. 네네. 최소한도로 만들어놨다.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그 시짐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아직 그 특별 감찰 결과 나와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개각이라든가 특사 문제, 사면복권 문제 이런 걸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을 박 대통령 입장에서 좀 쉽게 좀 물러나도록 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지는 남아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